자, 댈러스 매버릭스는 루카 돈치치가 빠진 구간에서 딱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치치가 빠졌을 때 저는 댈러스가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이슨 키드 감독이 공격 디자인을 잘 짜는 인물도 아니거니와 또 워낙 루카 돈치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카이리 어빙이나 혹은 퀸틴 그라임스 또 나지 마샬 등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어려운 스케줄을 이겨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5연승 그리고 9승 1패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10경기 14승 8패로 순식간에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댈러스에게도 고민거리는 있겠죠. 데릭 라이블릿에 잘 성장하고 있고 PJ 워싱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 보이시면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펜서 디니디 살아났고요. 루카 돈치치 또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자, 다만 카이리 어빙 옆에 있는 이 클레이 탐슨의 부진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기도 하고 또 해외의 이런 댓글들을 보면 클레이 탐슨도 함께 빠져있는 동안에 이 퀸틴 그라임스와 스펜서 디니디가 워낙 잘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 탐슨은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닐까? 클레이 탐슨 무용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퀸틴 그라임스를 더 써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클레이 탐슨보다는 퀸틴 그라임스가 더욱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댈러스는 클레이 탐슨을 계속해서 벤치로 쓴다면 그냥 5할 승률에 머물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클레이 탐슨에게는 THJ, 팀 하더웨이 주니어 정도의 역할을 줘야 된다. 그리고 클레이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클레이 탐슨의 댈러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맞아서 정말 믿기 힘든 역전승을 따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클레이 탐슨이 오늘 존재감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아예 없었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클레이 탐슨은 정말 절대적으로 오늘 무스를 모였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라임스가 클레이 탐슨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유감이지만 클레이 탐슨은 이렇게 많이 뛰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과격한 반응들이 많은데 클레이 탐슨은 현 시점에서 최악의 계약이다. 이런 외국인 팬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50밀인데 네, 저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 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받았던 40밀 정도의 42밀 정도의 마지막 시즌의 연봉이라면 모르겠지만 3년 50밀로 지금 클레이 탐슨을 욕할 수는 없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댈러스 매버릭스는 잘 나가고 있고 또 클레이 탐슨은 본인이 빠져있는 동안에 대체자들의 역할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세월 무상이기도 하고 클레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의 역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결국에는 원 클럽맨의 이런 칭호를 버리고 팀을 옮겼는데 현재까지 행보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댈러스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휴스턴 로켓츠 같은 텍사스 지역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팀이 2위와 3위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그 다음에 4위가 멤피스예요. 정리를 하자면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에서만 지금 세 팀이 서부 컨퍼런스 탑4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휴스턴, 댈러스, 멤피스가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경기 동안에 루카 돈치치 빠져 있었고요. 클레이 탐슨도 없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지 마샬, 퀸틴 그라임스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롤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댈러스가 또 새로운 색깔을 띠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엄청나게 페이스가 느렸단 말이죠. 이건 제이슨 키드 감독이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이슨 키드 감독은 선수 때에도 본인이 수비 리바운드 잡고 진짜 몇 걸음 만에 한 2, 3초, 3, 4초 만에 하프코트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트랜지션 디펜스를 공략했던 인물인데 올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일단 수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비 리바운드를 많이 못 잡는다. 수비 리바운드를 많이 못 잡는다 보니까 페이스 푸시가 안 된다. 답답하다. 일단 수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돈치치가 빠졌을 때 또 클레이 탐슨이 빠졌을 때 이 두 명은 공통점이 발이 느리잖아요. 대신 들어온 선수들이 엄청나게 기민한 그런 수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페이스도 빨라졌어. 또 돈치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다 보니까 복귀전에서 36점에 어시스트 13개. 자, 하지만 클레이 탐슨이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팀의 공격에 잘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자, 오늘 클레이 탐슨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몸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경기 연속 빠졌었는데 오늘 복귀했어요. 자, 하지만 복귀전이라서 출전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다 보니까 이 클레이 탐슨의 출전 시간이 또 많이 준 것도 사실이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20분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4득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턴오버 2개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존재감이 사실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현재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친정 나들이, 그 다음에 시즌 극초반에 몇 경기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즌의 성적을 보시면 17.9득점, 그래도 야투가 43.2%, 3점은 38.7%였고 자유투는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어요. 부진하다 해도 어느 정도의 볼륨은 맞춰주는 선수였는데, 자, 올 시즌 현재 평균 득점이 12.7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본인의 루키 시즌 이후로 가장 낮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야투 성공률입니다. 37.9%예요. 클레이 탐슨의 커리어에서 30%대 야투 성공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점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지금 36%까지 내려갔고요. 자유투가 94.4%로 뭐 커리어 하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12.7득점, 3.5리바운드, 그리고 야투 38% 이하, 이런 부분들은 뭐 댈러스의 니코 해리슨 단장이 원했던 그런 그림은 아니겠죠. 자, 물론 발부상 때문에 3경기에 빠졌고, 그리고 또 오늘은 복귀전이었고, 그리고 또 정규 시즌보다는 큰 경기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클레이 탐슨이라는 점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뭐 샘플이 적긴 합니다만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이슨 키드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클레이 탐슨에 대해서 뭐 몸 상태 굉장히 좋아졌고 충분히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출전 시간 제한이 있었고요. 자, 클레이 탐슨을 대신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펜서 디니디의 올 시즌 몸값은 2밀이에요. 베테랑 미니멈으로 다시 댈러스로 컴백했습니다. 19경기 뛰면서 7.4득점, 3.2어시스트, 야투는 39.3%지만 몰라보게 살아났어요. 일단 10월에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슈팅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던 이 스펜서 디니디인데 11월 막판부터 완전히 살아나고 있죠. 야투 39.8%, 3점은 34%까지 올랐고, 여기에 12월은 뭐 샘플이 상당히 적긴 합니다만 55.6% 필드골과 평균 20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돈치치도 이제 돌아왔고 어빙도 뛰고 있기 때문에 스펜서 디니디의 출전 시간은, 그 다음에 뭐 평균 기록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디니디가 댈러스에서 뛰면서 돈치치와 함께 뛰면서 본인의 야투 효율이 커리어 하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주 고무적인 그런 성과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을 대신해서 제발 이 선수 주전으로 넣어라 라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선수가 퀸틴 그라임스입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00년생이고요. 그리고 댈러스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텍사스 출신입니다. 로컬 보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세미 로컬 보이고 휴스턴 출신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뉴욕 닉스의 유망주로서 많은 각광을 받았었죠. 그랬다가 잠깐 디트로이트 가서 잊혀졌다가 댈러스로 와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을 보시면 10월에는 출전 시간 자체도 짧았어요. 11.2분에 3.2득점. 그리고 출전 시간 짧다 보니까 뭐 본인의 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11월 들어서 갑자기 존재감 드러냅니다. 클레이 탐슨 빠졌을 때, 루카 돈치치 없었을 때 3&D의 표본을 보여주죠. 3점과 수비.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신장이 6피트 5인치 196cm거든요. 그리고 뉴욕에서 뛸 때에도 원래는 수비로 각광을 받았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3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11월부터 필드골 50%, 그 다음에 3점 42.3%, 자유투가 좀 아쉽긴 했지만 22.8분 뛰면서 9.6득점, 리바운드 4.5개, 그리고 상대의 에이스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락다운 디펜더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두 경기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활약 펼치고 있죠. 야투가 69.2%, 3점이 7개 중에 5개, 28득점에 5리바운드. 당연히 뭐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저 기록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아주 훌륭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필드골 50, 3점 44, 거기에 수비를 잘하고 클레이 탐슨보다 훨씬 기본적인 수비력뿐만 아니라 활동량, 에너지, 허슬 스탯 모두 다 뛰어나다면 정말 제이슨 키드 감독이 고민을 해볼 법도 하죠. 아마 뭐 제이슨 키드 감독도 알 겁니다. 클레이 탐슨이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댈러스로 왔고, 댈러스 역시도 클레이 탐슨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을 때 주전 출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퀸틴 그라임스가 쉽게 스타팅을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자,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현재 퀸틴 그라임스와 스펜서 디니디가 2번 스팟에서 뛸 때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자, 하지만 또 댈러스 매버릭스 역시도 클레이 탐슨과 뭐 단년 계약이 아니잖아요. 3년에 50밀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클레이 탐슨이 은퇴하는 순간 혹은 그 직전까지 탐슨은 우리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살려서 써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심지어 또 벤치에 있는 제이든 하디도 클레이 탐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닥치고 돌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이슨 키드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 클레이 탐슨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고 또 나머지 백업 자원들의 로테이션을 가져갈지가 저는 제이슨 키드 감독에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클레이 탐슨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점점 기록은 떨어지고 있고 존재감도 희미해지고 있는데
또 클레이 탐슨이 늘 그렇듯이 오뚜기처럼 아킬레스건이 끊기고 무릎이 뒤틀려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4개 챔피언 바지가 있는 그 경험을 또 잘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클레이 탐슨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또 세월 무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클레이 탐슨의 이 댈러스에서의 이런 활약들이 어떤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항상 구독을 또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또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